오래 살고 싶다면 이 음식 드시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Got the Factual Milk라고 하는 우유에 대한 유명한 다큐가 있습니다. 우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 다큐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어떤 내용인지, 글루타티온이 자생되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인데, 그 중에 이 부분에서 이제 우유에 대해서 다큐를 좀 보시면서 좀 파악을 하시도록. 다큐 보신 소감이. 제일 처음에 한 그 박사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 들으셨습니까? 우유는 완전하게,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요? 우유는 완전하게 불완전 식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암 전문가들이 이 우유가 얼마나, 특별히 치즈는 소의 적고름이다. 그래서 우유가 얼마나 많은 식품 알레르기에서부터 많은 만성 질환이 유발되고요. 특별히 그 루푸스나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이 우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소아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도 우유에서 기인된다는 사실들을 최근에 존스 홉킨스나 이 하버드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얼마나, 하버드 의대에서도 짐 메이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상당히 이 건강을 해치게 만든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 무지함, 우유 유제품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에 대한 첫 번째 오해를 보시려면, 키가 크려면 우유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키가 크려면 우유를 먹어야 된다. 우유에 든 지방, 특별히 중성지방이나 포화지방이나 성장호르몬, IGF-1뿐만 아니라 RBGH라고 하는 성장호르몬은 살찌우면서 소가 빨리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요, 벌써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슴이 돌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슴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성조숙증을 유발하는데,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 책에서도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 그걸 보면서 특별히 초등학교 1, 2학년에 월경을 하고 가슴이 나오는 성조숙증 환자들이 대부분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에 대부분 노출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다고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식단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초경이 빠르게 되면 폐경도 빨리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갱년기 증세도 빨라지는데, 이러한 호르몬성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그리고 전립선암 환자들이, 지난번에도 한 난소암 환자가 오셨는데요,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 드신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호르몬성 암 발병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유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질병이 안 걸리고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항암방사선 수술하고 오셔서 지금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이 뼈에까지 전이 되신 분들은 자꾸 사골국물이나 우유를 넣어가지고 사골국물을 끓여 드시는 게 또 유행이래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원인은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과잉이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10% 이상 과잉이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뼈에서 구멍이 송송송송 빠져나가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이 왜 여기 오셔가지고 저지방 채식을 하는데 뼈 밀도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류마티즈 개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래서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나 오스테오칼신 같은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들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는데 정상적으로 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눈 감고 캐치하고 계시네요. 네, 아침 식사하고 오셔서 오전에 조금 고단하실 겁니다. 주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유에 대한 이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면 오히려 질병이 안 걸리고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정반대래요. 우유는 알러지 반응의 가장 큰 원인이고 식품 알레르기에서부터 암이 유발되어진다고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들이, 대장암 환자들이 밀가루 음식 주의하셔야 됩니다. 글루텐 프리로 드셔야 돼요. 글루텐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장암에, 그리고 교양성 대장염의 가장 큰 원인 요소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흰빵, 흰밀가루, 이 흰설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빵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글루텐 프리로 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유는 알러지나 아토피, 천식, 그리고 소아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에 그리고 중이염 발병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빈혈이 계속 생기는 분들이 우유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빈혈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집니다. 자, 실제로 비염이나 알러지 반응의 가장 큰 원인이 우유예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심하고 비염 증세가 있는 친구한테 우유를 딱 끊기면 증세가 없어집니다.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반드시 식단에서 제한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유입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은 다 이 만성질환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치료의 시작은 알러지 비염이 있을 때, 아토피나 천식이 있을 때, 그리고 중이염이 있을 때, 장염이 있을 때, 궤양성 대장염이나 대장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제한해야 되는 음식이 뭐냐면 빵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유, 계란, 밀가루, 글루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화기를 계속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유에 대한 세 번째 오해. 우유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져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뽀얗게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러지나 피부 트러블을 계속 유발해서 여드름이 계속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성장 호르몬 RBGH를 젖소에게 주사하면 우유의 양이 3배가 증가해요. 그래서 어제 그 뭡니까 그 아마씨를 연구하신 선생님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조헨나 버드윅 박사. 그 당시에는 이 그 뭡니까 카제인 그 우유 단백질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어요. 살충제나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지금처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소가 빨리 젖을 많이 분비하게 무려 3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이 RBGH를 상당히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이 우유의 성장 호르몬이 그대로 들어있고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이 왜 삼중 음성으로 유방이 썩어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시지 못했지만 저는 매달 삼중 음성이나 허투나 호르몬성 유방암 환자들이 오실 때 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가슴이 다 썩어 들어가고 옆에 있으면 농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하고 또 유방 절제를 하신 분들을 보면 이 애과까지 겨드랑이까지 림프가 다 잘라내면서 림프까지 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왜 유방암 환자들이 다 이 투병 생활 동안 유방암 환자가 절대 우유를 마셔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꼭 써내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시하셔야 돼요.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 호르몬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자,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안드로겐으로 작용해서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늘리게 되니까 피부에 여러 가지 각종 트러블이 생기겠죠. 자, 우유에 대한 네 번째 오해입니다. 우유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이건 정말 너무나 죄송하지만 쇼황 중국말로 샛노란 거짓말이죠. 한국은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우유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집니까?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칼슘이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요, 제가 29년 동안 중환자들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요, 여러분의 이 뼈 밀도가요, 여기서 오셔서 처음에는 난리예요. 뼈 밀도가 뭐 말도 못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지방 채식을 하고 우유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뼈 밀도가 정상으로 돼요.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대부분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칼슘이 모자라서 빠져나가는 분들은 제가 29년 동안 한 분도 못 봤어요. 가스 데이비 박사가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본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칼슘이 부족해서 이 칼슘이 빠져나가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보니까 뭐냐면 이 아미노산 수치가 너무 높아요. 단백질이 10% 이상 되면 뼈에서 뭐를 빼내간다?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나간다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유에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유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겠지라는 오해에서 이제는 깨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뼈가 튼튼해지라고 노인들은 골다공증에 걸리지 말라고 열심히 우유들을 선물하시는데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200잔을 마셔도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유에는 칼슘과 함께 다량의 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을 더 밖으로 빼내가요. 그래서 뼈에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분 많이 하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게다가 우유 단백질은 카제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뼈속에 있는 칼슘까지 싹 다 방출해내는
주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입증해 볼까요? 제 논문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유 소비량과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률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우유를 하루에 2잔 이상씩 마시는 간호사들을 이 하버드에서 연구해 봤더니 골다공증과 뼈 조성증이 훨씬 더 많았어요. 몇 배나 많았어요. 자,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와의 이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률을 비교해 봤더니요. 홍콩같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렇게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우유 소비량이 400 정도, 1인당 연간 400리터 정도 될 때 이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거의 20에서 25만 명 정도 된다면, 자, 우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 영국이나 또는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스웨덴으로 갈수록 어때요?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이 1000리터 이상 되는 이 지역들을, 그 나라들을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100, 12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아시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입증하는 유명한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유 유제품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바로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이스라엘 5개국으로 정말 우유가 뼈를 강하게 한다면 이 5개국 사람들은 오스테오폴로시스나 이 본 네크로시스 같은 뼈 질환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 골다공증 정도를 반영하는 고관절 골절이 이 5개국 국민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통계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콜틀 에세스틴 박사나 콜린 캠벨 교수님의 The China Study에서도 이 역학 연구가 많은 통계 데이터를 확인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뼈까지 전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사골국물에 우유를 넣어서 아주 곱게 잘 우려내서 드시면 뼈에서 칼슘이 더 이상 안 웃고 계시네요, 다들.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해왔던 많은 시행착오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뼈 밀도를 올리고 뼈에서 더 이상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여러분의 축대가 몸 전체의 프레임이 무너지면 몸이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특별히 암 환자가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면 여러분들이 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10% 정도까지 낮추셔야 더 이상 뼈에서 칼슘을 빼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명백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